이게 대출 받는 것보다 발언 끊는 게 더 힘든. 숫자 너무 많아요. 예, 부동산 경쟁이. 경제연구소 김인만 대표고요. 뭐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방향이 다주택자 규제,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또 초고가 주택 규제로 이제 세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초고가 주택 정의는 뭐 의견이 분분한데 뭐 50억 이상이 될지 분분한데요. 초고가 주택 최근에 서울 집값 상승이 15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들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면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데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올리면 지금 서울 집값이 문제가 되는 영역이 안정이 될 것인가가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비거주와 어떻게 걱정이 돼요? 다주택자들 효과가 있겠냐 과연 그 말인가? 그러니까 15억 이하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15억 이하 구간은 보유세를 많이 올리기 힘든 구간인데 초고가 주택을 때리는데 15억 이하 아파트가 안정이 될까 그 연관 관계가 몇 년 안에 효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고요. 비거주와 다주택자를 때리면 결국 그분들은 세입자를 때리게 되는데 지금 전세 월세 난인데 세입자들이 맞았을 때 그러면 정부는 다주택 비거주 1주택자를 때렸을 때 전월세 시장 세입자 보호 대책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보유세를 올리게 되는데 보유세를 내는 초고가 주택이든 고가 주택 대상자도 저는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사신 분들, 50억 아파트를 사신 분들은 능력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좀 부럽습니다. 능력이 많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보유세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20년 전에 5억에 사서 재건축이 돼서 뭐 40억, 50억이 되신 분들은 사실 현금 보유 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분들한테 보유세 부담을 많이 올렸을 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못 버티니까 집을 팔아야 되는데 20년 동안 삶의 터전이 보유세 때문에 밀려나가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대안은 그분들한테 미국 같은 경우 일부 주는 취득가 기준으로 합니다. 5억에 사신 분은 5억에 대한 세금을 높게 내는 거고 최근에 사신 분은 50억에 대한 세금을 높게 냅니다. 보유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탈출하고 싶은 분들은 양도세를 좀 내려줘야 되는데 양도세를 내리면 사실 그 불로소득 논란이 있거든요. 그럼 무주택자들이 상실감이 큰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조건부로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고향에 뭐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를 면제를 해주든지 집을 팔고 금융계좌나 국민연금에 넣고 내가 장기간 키핑하겠다는 분들 양도세 면제나 감면을 주는 방법 아니면 10년, 20년 동안 임대료를 안 올리는 분들한테 감면이나 뭐 면제 혜택을 주는 방법 다양한 조건부로 탈출구를 좀 만들어주면 좀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유세도 뭐 이연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뭐 이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연은 결국에는 또 다 낼 건 내야 되는데 20년 전에 사신 분은 경제활동 대기업을 다니다가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앞서서 이제 1% 10억 얘기도 했는데요. 10억에 1%면 1,000만 원인데 1년에 보유세 1,000만 원 내기 쉽지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제 보유세 강화를 내리죠. 강화도 아니죠. 사실은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좀 하려도 한 3배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최하. 지금 3배를 올리면은 아마 거의 뭐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했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근데 내려가긴 너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타협을 하게 되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앞으로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언젠간 터집니다.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겠죠. 사실 예약되고 있잖아요.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압력이. 그리고 점점점 그 시점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물론 뭐 잘 지나갈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죠. 그러니까 터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터지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하게 책임지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거주용 1주택, 거주용 아닌 1주택, 다주택 또는 1주택에서도 초고가. 근데 초고가의 다주택, 또 비거주까지. 이거 차등 요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준점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통상적인 그냥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그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여기에 거주용일 경우는 일단 감하고 그러니까 비거주라고 가중하는 게 아니고 1주택에 대해서 기본을 정한 다음에 실거주 또 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감해주고 그게 또 예를 들면 서민용 또는 중산층용이라 그러면 좀 보호하는 측면에 또 약간 감해주고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방 이런 데도 또 배려해주고 지역적 요인을 고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그러니까 가중 요소죠. 감면 요소 이제 가중 요소는 엄청 비싸다. 뭐 호화주택으로 분류되는 뭐 그런 거다. 아니면 다주택이다. 아예 그냥 진짜 명백한 투기용이다. 뭐 이런 경우도 가중 요소들인데 그것들을 좀 더하고 이렇게 해서 좀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는 사실 여러분들 의견을 좀 오늘 듣고 싶었는데 여러분도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는 얘기를 하기 진짜 어렵죠. 그런 얘기는 사실 좀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 하나 제가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전세 대출 얘기를 제가 아까도 잠깐 물어봤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게 된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죠. 부동산 전체적으로는 보유 부담이 너무 적어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던 거고 그 중에서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된 것은 뭐 편리한 것도 있지만 이제 보호 정책이 너무 과중해서 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또 하나의 요인이 뭐였냐면 소위 전세를 쉽게 해준다고 서민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던 겁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전세는 너무 쉬우니까 그럼 집값이 또 오르거든요. 집값 오르는 주요 원인이 되는 데다가 급기야는 집값 100%의 전세를 얻는 경우도 100% 보증을 해주거나 대출을 하니까 사기가 생겨난 거예요. 원래는 집값이 한 60, 70%가 전세 가격이고 전세 보증금의 한 7, 80% 정도만 보증을 하든지 뭐 이렇게 대출하든지 해줬어야 되는데 집값만큼을 다 해준 거예요. 그냥 당연히 사기꾼이 생겨난 거죠. 예를 들면 집값이 원래 10억에 지은 건데 이거를 15억에 또는 13억에 지었다 그러고 13억에 세를 주는 걸로 하고 당연히 13억 대출이 되니까 먹고 이제 다른 집 사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돈 하나도 없으면서 막 수백 채 전세하면서 나중에 한 곳에만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가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전세 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세 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이 되는데 이걸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이미 하고 있죠. 사실 뭐 대출도 엄격하게 비율도 낮추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듣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 또는 이 높은 집값 유지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장을 하는데 좀 신중해야 된다. 추가하는 또는 이미 있는 것도 조금 엄격하게 제한해 나가야 된다. 라는 이 양 입장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근데 물론 이건 있죠.